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흥미있어하는 바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그 바람의 기본이 되는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이 사랑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것 같거든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바람을 겪는, 외도를 겪는 가정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까지 외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제외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랑의 바탕은요, 여러분, 신뢰고요. 그 신뢰가 없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는 것인데, 이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랑을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어나가죠. 이 사랑의 근본이 되는 신뢰부터 무너져 버리는 이 구조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내분들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웠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진정으로 그 남편의 외도가 사랑이었다면 더 빠른 시간에 들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사랑에 대한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잡아낸 그 외도를, 남편의 불륜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시각, 기간, 그들이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믿는 그 욕망이 또는 그 쾌락이, 순간적인 몰입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헌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정, 열정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냥 열정뿐인 관계예요. 그냥 만나서 금방 그 순간 불태우고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주변을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뜨거움밖에 없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쟤네들 찐사랑인가? 내가 놔줘야 되나?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지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외도가 지나칠 때는 저는 이혼을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놔준다거나 그들의 사랑에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배의식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일 수 없거든요. 원래 사람은 금지된 것을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이 정복 욕구가 생기고, 내가 그것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것이 뭔지 판단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지, 그 가정을 깨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은 그저 열정밖에 없는, 뜨거움밖에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길게 갈 수 없을 뿐더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간녀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도 본인을 향한 자기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의 삶을 망쳐가면서까지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싶다고 저 사람의 삶을 부수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욕이라고 하죠. 상간녀의 입장에서도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행복을 추구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남편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대요. 그래서 헤어져 줘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난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상처를 입는데, 사실 이럴 때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정이 완전히 떨어지기도 해요. 예전처럼, 연애 때처럼 뜨거웠던 사랑을, 열정만 있는 사랑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헌신을 갖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즐거워하는 우정, 그리고 날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또한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나한테 식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싫어졌으면 싫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딴 여자가 좋아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관계에 더 전념할 것인지, 힘만 들어가는 이 관계에 전념하기보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고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모든 걸 절망 속에 살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것인지, 새롭게 나 자신을 내가 더 사랑해주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과 동시에 그 육체 관계에서 정서적인 것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은 정서적인 사랑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정서적인 부분을 더 충만하게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저를 떠났던 그 시절에 남아있는 내면의 아이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사랑의 언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얻고 갖고 싶었던 것을 충분히 체험받지 못했던 아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스킨십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남녀의 구분보다는 각 개인의 구분으로 보시는 쪽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을 정말 참되게 이해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본은 신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는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만남에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핫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35다리 변호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게 짤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얘기 아니겠어?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분의 내용을 제가 보게 돼서 35명의 여자와 사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동시에 35명의 썸녀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19명은 진짜 여자친구고 나머지 16명은 이제 썸을 타는 대상입니다. 이 35명과 35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이분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요. 주말하고 야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거의 30일간 67번의 성관계를 하면서 하루에 2명하고도 성관계를 하고요. 그런 형태로 데이트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루틴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고학력의 직업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할 때 조건은 나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다. 나는 1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지금은 싱글이 1년째인데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가정 환경을 보여준다든가 조카를 자랑한다든가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고백은 35명한테 비슷하게 하는데요. 한강에서 차 안에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네요. 알림 설정을 딱 꺼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다른 카톡이 들어오는 거를 못 보게끔 무음 설정을 해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2번에서 3번째 만나면 진지하게 교제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거에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좋은 직업에 좋은 학교에, 외모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진지하게 가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 올 때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고학력에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진 여성분들을 찾았던 이유는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들의 리스크 때문에 이분에게 문제를 삼지 않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3년 된 여자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2200일 된 여자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상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밤에 회의를 하는 것도 많고 주말에 사실은 상담도 많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판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럴 경우 긴 시간, 3-4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여자친구들한테 공통되게 복사 붙이기를 해서 나 들어가고 있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도 우리 열심히 일하자 라는 다정한 멘트들을 한 명한테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시는 거예요. 완전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한 것 뿐이 아니라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39명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이 근데 어떻게 걸렸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B라는 여친이 있는데 이 여친이 항상 야근하고 이렇게 바쁘다고 얘기하는 남친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친구들이 없다는 것도 어필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척 안 했겠죠? 그러니까 대범했을 것 같아요. 분명 이런 사람들은 대범하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모든 카톡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35명이었고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여성분들에게 모두 연락을 하게 된 건데요. 연락처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걸렸을 때 여러분들 35명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옆에 남아있는 한두 명이 꼭 싸웁니다. 내가 진짜였다 라고 싸우게 돼요. 나한테만은 진심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어 기제들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한텐 거짓인데 나한텐 진심이었어 라는 걸 또 감격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걸 또 고마워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고맙다는 표현까지는 좀 제가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해서 내 옆에만 나만 사랑하게 만들겠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 라는 평강공주병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옆에 남아있는 한두 명의 여자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여자들을 만날수록 자기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고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걸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성중독, 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자기가 상처 입을 수 있는 걸 최소화한 거거든요. 이분은 여자가 떠난다 그래서 상처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35명 중에 한 명이 떠나면 또 35명을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B라는 여자친구가 알아낸 게 35명이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니까 35명이 아닐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의 대인 의심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특정하게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을 또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죠. 젊었을 때 많이 만나봐야지는 이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제도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해봐야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 왜냐면 관계라는 거는 잘 맞고 안 맞고가 분명히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좀 기회를, 그래도 다수의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다라는 뜻이지 여러 명을 만나면서 여러 명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만나본 게 아니라 많이 미쳐있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봤다고 할 수가 없고 세 글자로 미친놈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에 미쳐있고 내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은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기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어릴 적 환경이 건강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보다는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에 가깝고요. 나 외에는 모두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잉보호 속에 자랐을 확률이거나 아니면 아주 짙은 아동 학대를 받았거나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과잉보호 쪽이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3호다리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치근한 마음도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 여러 명과 연애를 해보시는 건 저도 추천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건 비추천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연애 하시고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불륜이 많은 의외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이 어떤 직업이 많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제가 특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불륜은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어떤 성격을 지녔냐 해서 불륜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도 굳이 우리가 어떤 직업이 바람을 많이 피게 될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한다면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불륜이 많은 직업을 뽑을 때 전문직인 의사분들을 많이 말씀드려요. 의사분들 굉장히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한 사례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사인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바람핀 대상이 그러면은 누구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많은 수는 같은 병원의 실장, 간호사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의외로 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하고 외도를 하는 의사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굉장히 극히 드물죠. 일에 관련됐기 때문에. 근데 제 상담 사례 중에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는 많은 불륜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컬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큰 대학병원보다 로컬에서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 남성과 대화할 수 있는 경우보다 이를 보조를 해주시는 여성분들, 물론 남자 간호사분도 계시지만 여성 간호사분들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오랜 시간 일을 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많고 혼자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야 되는 그 직업 특성상 나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내 일을 알아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이런 대상에게 호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직업으로는 예상외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하다. 건설은 거의 여자들이 없는 현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 여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출장을 자주 가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숙박을 집에서 하지 않고 숙소에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지방에 출장 가서 잠을 자고 온다거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근무 후에는 동료들하고 함께 놀게 됩니다.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이 피로도 풀어야 되니까 함께 이야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다 보면은 또 누군가 하나가 꼭 여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부킹을 한다거나 헌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서 외도로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바쁘니까 그럴 리 없을 거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상외로 바쁘지 않고 월급 외에 생기는 돈이 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급을 다 갖다 주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죠? 이렇게 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 생기는 돈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내분들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외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외도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 최장 10년까지 15년까지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를 잡으신 경우도 제가 봤고요. 짧게는 1, 2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치채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상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사무실에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인데 어떻게 내 와이프가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인데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직사회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합니다. 상하 관계가 굉장히 철저하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왜 불륜이 일어날까 생각하시게 될 텐데 긴장돼 있는 조직이니만큼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그 긴장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알아두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공무원분들도 의외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출장이 잦습니다.
외부로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할 때 혼자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잦은 출장을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긴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차에서 서로 위해주고 밀폐된 공간 안에 둘만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회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륜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차를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서 잠깐 모텔을 다녀온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 라고 전화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 공무원인데 다 의심해야 되냐?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안 그럴 것 같은 직업 중에 제가 선택한 거지 모든 직업 중에 이게 바람을 많이 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겠지 했던 부분들을 제가 가져온 거지 이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불륜은 정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다 뿌리 내리고 있어서 특정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무직이에요. 아내가 돈을 계속 버는데 남편이 정말 일을 너무너무 안 하니까 아내가 용돈을 진짜 안 줍니다. 어디 나가야 되면 여보 나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5천 원만 그러면 5천 원을 주고 내가 누구 조의금 내야 돼 그러면 조의금을 10,000원을 주고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취직을 하러 다닌다고 해서 자주 5천 원씩을 줬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 있는 걸 카톡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던 회사의 같은 직원이었던 거죠. 여자 직원이었던 거죠. 근데 여자분도 이제 미혼이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그 현장을 잡습니다. 현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여자한테 물어요.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을 만나냐? 그리고 니네들 호텔은 무슨 돈으로 다녔냐? 우리 남편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남편을 만나냐 했더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보기에는 기회를 못 잡은 안타까운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구박받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구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처럼 남자가 무직이고 무직이 아닌 거는 관계없이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알아주잖아요. 기회를 못 잡은 안타까운 남자로 보지 능력 없고 정말 직장 못 구하는 한심한 남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이 남자한테는 굉장한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던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해주는 그런 행동을 그 상간녀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직이어도 관계없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난다는 거는 자신의 인정욕구나 결핍 때문이지 피해 배우자 때문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자책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의 불안과 결핍, 충동 조절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